네, 내가 아플 경우 어떤 돌봄을 받고 싶은지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설문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주세요. 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이 3번이에요. 내가 사는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돌봐준다. 48.2%입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 상담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플 때 어떤 돌봄을 받고 싶어 하시나요? 제일 좋은 거는 내 집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가장 안전한 돌봄을 받는 걸 가장 원하시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기에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대신에 좋은 돌봄을 받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제도, 곧 우리가 장기요양 제도가 있는 건데 요즘은 집으로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돌봄을 위한 시설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가실 때 특별히 부모님 모실 때 반드시 몸만 보내지 마시고요. 그분께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나 작은 가구 같은 것도 같이 보내시면 훨씬 더 집처럼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이 막 낯선 환경 가면 선망 오시기도 하고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습니다. 최근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녀 부양 의무 신고서가 필요하다며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육도 안 한 부모의 부양 의무라니 참 씁쓸한데요. 이거를 써서 보내줘도 불이익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라는 사연이었어요. 네, 부양 의무 신고서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신청할 때 이런 신고서를 작성해라 이런 요구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된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소득이나 자산 상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부양할지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정보를 적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할 때 각종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 자료로서 이런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 그리고 또 질문을 같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 부양 의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써서 제출하고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이 부분 궁금해하셨거든요. 이걸 제출하는 이유는 자녀가 이렇게 부양하기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재한다고 했을 때 불이익은 없다라는 점이 있고 솔직하게 현재 상황에서 생활 유지가 어렵다거나 부양할 정도의 어떤 재산이나 소득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면 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티버퀴즈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네, 티버캐스터 이승현입니다. 많은 분들 티버퀴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정답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어버이날은 원래 어머니 날이었다. O일까요? X일까요? 먼저 시청자들의 선택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92% 답을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뭘까요, 신 교수님? 정답은 O입니다. 예. 사실 1956년도인가요? 전후에 막 우리나라가 힘들 때 어머니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제정됐는데요.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남자들이 억울하잖아. 아빠는 뭔데? 그래서 73년도인가요? 이게 어버이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O가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네요. 자, 두 번째 퀴즈 정답 살펴봅니다.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카네이션은 색깔에 따라서 꽃말이 다르다. O일까요? X일까요? 시청자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87% 답을 해주셨는데요. 이호선 교수님, 꽃에 대해서는 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꽃 하죠. 정답은 O입니다. 자, 카네이션마다 색깔이 굉장히 다른데요. 이를테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의미하고요. 분홍색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말하고 또 주황색 같은 경우는 순수한 사랑을 또 보라색은 기쁨과 우아함 그리고 자랑을 얘기하고 흰색 같은 경우는 추모 또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니까요. 내 부모님에게 가장 드는 그 마음을 그 꽃의 색깔로 전달하시고 그걸 설명해 드리신다면 두 배로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퀴즈 정답 살펴볼게요. 효도 계약서상 효도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보기 3개 드렸습니다. 자, 3개 중에 시청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지 보겠습니다. 자, 58% 3번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기를 골라주셨어요. 정답은 뭘까요, 변호사님? 정답은 바로 3번 맞습니다. 어. 보통 효도계약은 언제 작성하시냐면 부모님이 자식한테 재산을 미리 증여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때 효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받는다. 뭐 방문을 한 달에 2번 이상 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단순히 뭐 성신성의껏 효도한다. 이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최고로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효도 계약서를 받는 게 아니라 재산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재산을 끝까지 갖고 계셔야지 효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로 미리 주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무리로 교수님들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효도의 의미, 뭐 어버이날의 의미, 예, 신 교수님 좀 짚어주시겠어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똑같이 생긴 말이 두 필이 있는데 한 마리는 어미고 한 마리는 새끼예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네. 고민하고 있을 때 현명한 노모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한 두어 끼를 굶겨라. 그리고 여물통을 가져다 주면 허겁지겁 달려와서 먹는 녀석이 새끼고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친구가 어미란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단 하루지만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젊을 때는 부모님 마음 헤아리기가 힘들었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기르고 나이가 들면서 네. 그만큼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분은 안 계시고 또 한 분은 계시니까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 효도도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이호선 교수님 말씀 들어볼게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늘 기쁜말은 아니겠지만 기억하실 건 어쨌든 그분들이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 생명의 즙을 내어서 우리를 먹여서 여기까지 채워주신 거거든요. 기억하시고 때로는 부모님들 중에 못난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존경은 못해도 그분들을 존중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날이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특별하게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부모님들 찾아뵙고 안 되면 전화라도 꼭 하시고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을 반드시 어색한 목소리라도 꼭 전하시길 보내드립니다. 아우, 네. 예, 아우, 저도 오늘 진짜 어버이날이니까 두 끼 굶이던 저희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납니다. 예, 어머니 오늘 용돈 보내드리고 전화도 꼭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